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은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꺾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실제 안 좋아진 것보다 주가의 하락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나온 주간을 보면 정말 좀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지금 주말인데 아직까지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내일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한 그쵸.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표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표결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 시장이 지금까지 안 좋았었던 부분, 업종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2,9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00포인트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코스닥은 3월 달까지 상승을 했고 거의 한 1년 내내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12월 6일 날 금요일 날은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가 돌면서 계속 안 좋은 부분을 발생시킨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뭐 계엄이 나오고 나서 조금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자, 환율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율이 1,400원도 높은 환율입니다. 근데 1,400원을 넘어서서 계엄이 터질 그 당시에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느냐? 자, 내용 보시면요. 요 날이에요. 12월 3일, 12월 4일 넘어가는 그 시간이죠. 1,444원.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2차 계엄 찌라시가 돌면서 1,429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계엄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표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단지 표결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에, 한국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환율이다. 근데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환율, 즉, 그쵸? 이 환율이 지금 시세가 돌지 않아요. 그러면 환율에 맞춰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달러입니다. 그쵸?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원화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새벽녘 정도까지는 대략 한 1,416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시세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진 게 원화의 약세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탈했을 때 우리가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표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다음 주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주도주를 우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쵸,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계엄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정말 몇 안 되지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반등 좀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원전 제가 종류별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기대감에 대한 부분만큼 주가가 이미 충분하게 올라왔었다는 거고,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그쵸, 기대하던 것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 확인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건 한국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원전에 대한 이 그 코멘트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최근에 보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 같은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폭을
조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정책 동력을 잃어서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국 시장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 미국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를 제외하면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왜 그럴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에는 전기 부족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을 설계 쪽이 아니라 짓는 것. 그쵸? 공장을 짓는 쪽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군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코멘트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해군을 늘리기 위한, 그쵸? 해군에 대한 장비를 늘리기 위한 그 생산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몇 안 됩니다. 뭐 중국하고 한국, 일본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떨어지지 않고 조선 빅3는 한국에 다 모여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의 이 미군함을 만드는데 중국에다 부탁을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국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조선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방산까지 포함되는 하나오션이 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는 게 나쁘지 않죠. 달러를 받기 때문에. 원화 표시 실적을 내었을 때 조선주는 나빠질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가고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선주는 다음 주부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USDT 테더의 시세로 우리가 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들은 마지막까지 시세를 강하게 유지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는 구간에 계엄이라는 정말 이 초유의 사태가 터져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딱 계엄 터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코스피에 대한 시세가 정말 주구장창 팔다가 외국인이 5천억이나 매수한 이날이에요. 정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나오션 말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는 실적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느냐? 성장에 대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성장이 꺾였다고 시작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가 한국 시장에서 1등 기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돈을 못 버나요? 그쵸? 3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고 CEO가 나와서 반성문까지 쓸 정도로 그 상황이었는데 실제 돈 번 걸 보면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성이 꺾인 거지 돈을 못 번 것은 아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성장성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다. 그러면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침체 구간을 겪었죠. 제가 더 극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보면 연단위 실적을 봤을 때 적자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연간 거의 뭐 조 단위의 적자를 몇 년째 계속 봐오다가 지금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실적 안 좋네 빠지고 실적 안 좋네 빠지고 이게 아니라 한번 적용을 탁 시켜놓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14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근 2년에 걸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집니다. 횡보하는 구간. 근데 적자. 조단위. 그쵸?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이니까 돌려 세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 흑자로 돌까? 이게 아니라 주가가 언제 신고가를 만들까? 이걸 보는 겁니다. 즉 내려갔을 때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는 점. 그러면 이 부분에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나빠서. 그쵸? 기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 시장이 나빠서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은
이 한국 시장을 종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나빠진 부분도 있지만 이 안에서 좋아졌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조선, 뭐 화장품, 원전, 바이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삼성중공업 보세요. 가격대를 유지하고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점은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주말이라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실제 표결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남겨요. 표결이 늦어지고 있다. 자본과 주식시장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주말이라 계속해서 움직임 체크 후에 공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이 안 좋았다. 2차 계엄 찌러시가 나와서부터죠. 그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엔 더 민감한 상황이다. 장중 2차 계엄 가능성 찌라시, 탄핵 가능성 등이 나왔었지만 뭐 시장은 그래도 그쵸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물론 종목별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나마 조선주가 그나마 많이 방어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내용은 빠르게 진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말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실시간, 특히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제가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무조건 가격 먼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결과가 나올까,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이 나와 있는 화면이고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조건 고가 돌파한 이후에,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한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이오 관련돼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별로 공략을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래야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그리고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 이제 됐는데 참 이런 일이 터져갖고 너무 안타깝지만 연초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1월 효과라고 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바뀌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